제가 동지들께 오늘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 동맹이 어떤 과정을 거쳤던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 위기는 과거에 있었던 것과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관세 협상이 잘못되고 있죠. 그리고 이대로 가면 그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건 틀림없죠. 그런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면 불확실성이 계속 우리 경제에 가해지는 것이고,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 0% 물다가 지금 15% 물고 있는, 아니 2.5% 물다가 지금 15% 물고 있잖아요. 우리는 0% 하다가 갑자기 25%가 돼 있거든. 그걸 15%로 낮추지 못한 채로 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대로 타결을 해도 문제고 이대로 끌고 가도 문제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만 보지 말고 한미 관계를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미 동맹이라는 게 부부 관계가 그런 것처럼 언제나 위기는 와요. 지금의 위기가 최악의 위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못 겪어본 위기인 것은 틀림없어요.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죠.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됩니다. 그때부터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남아 있었어요. 가장 많이 있었을 때가 7만 7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순순하게 물러나가고 무장 해제도 하니까 미군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북한을 별로 위협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하게 돼요. 점점 철수해서 마지막에는 1949년 6월에 완전 철수합니다. 완전 철수할 때 4만 5천 명을 빼갔어요. 그리고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한국에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6.25의 원인이 돼요.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사에서는 지금도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주한미군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다수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6.25의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6.25 딱 1년 전에 주한미군을 뺐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에게 오판의 기회를 준 거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6.25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죠. 6.25가 끝나고 3년 만에 정전협정을 맺거든요. 그와 동시에 한미 동맹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동맹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구두로 지켜줄게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 가지고는 안심을 못하겠다. 나 정전협정 우리는 반대다. 전쟁 계속하자 해도 좋다. 그런데 동맹은 맺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그때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험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1953년에 한미 동맹이 만들어져요. 그로부터 지금 72년이 흘렀지요. 몇 번의 위기가 왔어요. 아마도 제일 두드러진 위기는 닉슨 때와 카터 때예요. 닉슨은 1969년에 집권한 사람이에요. 2번 대통령했는데 5년밖에 못했어요. 워터게이트 때문에 중간에 두 번째 재선되자마자 1년 만에 관둬요. 그리고 카터는 77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2번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미 동맹 모든 국가 관계가 그렇지만 위기는